중반기가 되면서 전형적인 천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 천식이 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각각은 원래는 다른 병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죠. 그래서 그게 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긴다더라.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반동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바운드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스윗스윗한 닥터 아토피 피부과 연고는 독하다던데 편입니다. 피부과 연고라고 해서 아토피 피부염 때 연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좀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써도 될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가요? 그 아토피 피부염 때 저희가 바르는 연고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연고죠. 그래서 그게 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뭐 내성이 생긴다더라.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하시고 아예 안 쓰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스테로이드 안 쓰고 아토피 피부염을 낫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스테로이드를 먹는 걸로 먹었을 때는 확실하게 좋아져요. 단시간 이내에. 하지만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이제 그 우리가 반동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바운드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는 스테로이드는 조금 아껴야 되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도 바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적당하게만 바르시면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테로이드 연고는 독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오해와 편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르면 내성이 생긴다더라.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독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도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포텐시라고 하죠. 그 혈관 확장 능력에 따라서 1단계부터 7단계 정도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일 순한 거를 써요. 순한 거를 쓰고 이제 특히 접히는 부위, 뭐 눈두덩이라든가 목, 팔꿈치 안쪽, 무릎 뒤에, 사타구니 이렇게 아주 얇은 부위에는 가장 순한 걸 쓰는 게 원칙이고요. 엉덩이라든가 배 아니면 뭐 대퇴부 이렇게 넓은 부위, 좀 피부가 두꺼운 데는 약간 한 5단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어른들처럼 뭐 1, 2단계 아주 높은 거를 안 쓰는 게 좋아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한 번 스테로이드를 쓰기 시작할 때 하루에 2번 2주 정도까지는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간다면은 용량 조절이나 해수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워낙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엄마들은 심지어는 천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의사가 처방한 것조차도 좀 쓰는 걸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역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실제로 천식,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치료가 그런, 만약에 천식이라면 흡입하는 스테로이드, 아토피 피부염이면 바르는 스테로이드,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아니면 솔직히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거 보고 아토피 아이가 너무 치료를 안 해가지고 단백질도 다 빠져나가고 영양은 결핍이 돼가지고 거의 비흡혈 난민처럼 그렇게 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알레르기가 없지만 저희 큰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좀 있거든요.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엄마들이 제가 스테로이드 뭐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려고 할 때 조금 겁내하시면 또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 아이도 이 약을 썼습니다. 그렇죠. 쓰고 있고 썼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사실 씁니다. 쓰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고랑 보습제를 같이 바르는 거 어떤가요? 당연히 같이 발라야 돼. 이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요, 피부 보습하고 환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라는 거는 뭐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온도는 뭐 22도에서 24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 이제 이런 온도와 습도가 진먼지 진드기가 그러니까 약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사실은 큰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을 많이 못하게 하는 환경들, 그리고 침구류 관리, 뭐 옷을 관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피부 보습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보습은 말 그대로 수분 공급이지만 스테로이드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쓴다고 그게 보습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습은 기본 하루에 3번 이상, 3번 이상 꾸준하게 바르셔야 되고 그러면서 심한 부위에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가 외용제를 바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피부과 약이 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항히스타민제. 옛날에는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졸음이 오거든요. 그게 약이 세서가 아닌데 어르신들은 약이 세서 잠이 오니까 약이 세다. 근데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이제 가려움증도 조절하지만 우리 흔히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약간 졸음이 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마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밤에 애가 막 끓고 보채면 그냥 그 약 먹고 자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안 끓고 안 깨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항히스타민제가 무조건 잠 오는 항히스타민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세대는 예, 졸음도 오지만 효과는 조금 빨리 나타나고 대신에 자주 먹어야 돼요. 하루 3번 먹어야 되고. 근데 2세대라고 해서 그거는 약효가 길어요. 하루에 1번 내지 2번이고 그래서 꾸준하게 먹을 때는 2세대를 쓰는데 이 2세대는 장점이 그래도 졸음이 좀 덜 옵니다. 이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가려움증 조절도 하셔야 되고 바르는 스테로이드도 이게 염증을 깔아앉히니까 그것도 이제 가려움 좀 조절하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진짜 심한 아이들은 이 2가지만으로는 조절 안 되거든요. 이게 가려움증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신경에 의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 하나만 가지고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2가지, 3가지 쓰기도 하는데도 밤새 끓는 애들도 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더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로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관리 잘 해주시고 보습제 바르시고 항히스타민제 먹고 그다음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로션 바르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조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고를 그러면 얼마나 발라야 되나? 또 연고 바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있죠. 이것도 약이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하루에 2번까지 보통 1번이나 2번입니다. 2번 이상 발라도 오히려 부작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1번 내지 2번을 2주 정도는 꾸준하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끊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용량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스테로이드 횟수도 그렇지만 용량도 중요한 게요. 스테로이드를 바른다고 하는데 전혀 안 나는 애들 물어보면 요만큼 그만큼. 그러면 진짜 효과 없고 그래서 한 손가락 마디를 짜서 자기의 손바닥 2개가 덮이는 만큼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적당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좋아지면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성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계속 재발되는 아이들은 이게 눈에 보이기에는 스테로이드 발라서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 밑에 이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해서 보면 아직 알레르기 염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안 끊고요. 횟수를 줄여서 최종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해서 조금 꾸준하게 발라주면 이 피부가 두꺼워져 있고 만성화되어 있던 피부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는 스테로이드를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프로액티브 세라피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이제 보통 옷이라든지 생활 습관에서 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옷을 입을 때 모직보다는 면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스키니 바지 입고 오거든요. 그럼 저한테 야단 맞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다음에 아이들 경우에는 신발 같은 것도 너무 꽉 끼면 특히 작은 아이들 요 발목에 잘 안 났거든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다음에 소꿉놀이 하거나 하게 되면은 요런 데도 손목이라든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꼭 이것도 손을 잘 씻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손톱 검사도 하거든요. 손톱이 길면 그 밑에 또 때가 끼어 있어요. 그 꼬장꼬장 때가 또 피부 2차 감염도 일으키고 긁으면 또 상처도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 때 피부 목욕 자주 하면 피부 건조해진다고 하지 말아 했거든요. 그 2, 3일에 한 번 하세요가 그게 한 2, 30년 전에 그랬고 요즘은 하루에 한 번은 필수입니다. 대신에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온도 너무 높지 않게. 근데 감기 걸릴 정도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되 그러니까 비누도 쓰셔도 돼요. 그냥 물로만 하는 거 오히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묻은 더러운 걸 다 그러니까 씻어내야 되거든요. 비누를 쓰시되 중성이나 약산서. 그래서 우리가 도땡 비누 뭐 이런 게 씻고 나면 미끌미끌 남아 있는 거 아니면 요즘은 워낙에 아토피 전용 클린저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아니 병원이나 약국 가시면 그런 걸로 중성 내지 약산성을 쓰시는 게 좋고 하고 나서 물기 닦을 때도 팍 밀대 부비면 안 되고.
톡톡톡 하시고 3분 이내 보습제 빨리 온몸에 발라주시고 보습제 바르고 스테로이드를 쓸 거냐 스테로이드를 쓰고 보습제를 바를 거냐 사실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보통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먼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습제가 로션이다 그럼 로션을 먼저 바르시고 스테로이드 크림을 뒤에 바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 둘 다 크림이다 이러면은 스테로이드를 조금 먼저 바르시는 게 좀 좋다라고는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흡수되는 제형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끈적임이 있는 그러니까 크림이나 연고를 뒤에 바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윗스윗한 처방전 부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 약제들 절대 독한 약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셨죠? 조금 그 스테로이드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용량을 하면 바르시면 회복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